네, 김지팔입니다. 일단 여기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있고요. 이거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팻말 보이고요. 그 뒤에 기름 탱크 같은 것들이 쫙 있는데요. 네, 이 장소를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차량이 지나가면서 어딘가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름 탱크 드론 공격을 받아서 까맣게 불에 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푸자이라라는 곳인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리트 뷰로 본 장면인데요. 뚜두두두두두두두. 네, 잠깐만요. 남북을 맞추고요. 뚜두두두. 네, 여기는 푸자이라, 여기 어디 두바이인가? 두바이가 아니라 푸자이라라는 공화국이라는 곳인, 토호국이라는 곳인데, 여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죠? 여기도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 붙었을지도 모르고요. 연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요 장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은, 네, 여기가 그 걸프만인가요?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에서 요 옆에 있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뭐 이란이 공격했다는 설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죠. 누가 공격했는지. 여기는 또 가짜 공격이 많아갖고. 읽어보면, 위성 사진은 3월 14일 타격 이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저장 탱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랍에미리트라고 합니다. ISW 저 지도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변화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이쪽에 뭐 리만 지역과 시베르스크,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라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이쪽에 최근 24시간 포크롭스크 부분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곳과 러시아군이 또 진출한 곳, 여기 빨간 것도 나오고 있죠. 블리아이폴레 근처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없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요 위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이 양식이, 그쪽 양식이, 이 주택 양식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지역은 레바논 이 남부 여기 요 근처에서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그 주택 양식이 그런 식의 지붕, 저렇게 그 녹색집 이런 거 보이시죠? 예? 요 동네에 주택 양식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네, 대전차 미사일 날아가는 것 같죠? 여기 뭐가 있대요? 아, 이건가? 이거. 네, 꽝 터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앞에 있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불도저 헐고 있는 건가 봐, 동네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측을 점령해서 그쪽 동네 무슨 건물을 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가 방금 목격되었습니다. 이란 공습 임무를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영공을 경유하여 영국 베어포드 공군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라크 영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라크군이 민간군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란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라크고, 이라크 요 경계선 있는 데서 요 영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와갖고 요 경계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가갖고 여기 뭔가를 이제 떨구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이제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28km인가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아슬아슬한 그 대공 방공망 외곽 지역에서 살짝 떨구고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테헤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 폭격은 계속하지만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공 미사일 사거리 범위 밖에서 뭔가 이제 뭘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네. 이란 그쪽 음악 같은 걸 옆에서 뭐가 터졌어. 옆으로 피하는데, 차를 세우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물어물하다가 큰일 나. 이거 씨. 와, 어물어물하다가 큰일 났잖아. 빨리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또 터졌어 뭔가. 완전히 까매졌어. 이러한 석유 공급 차단위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 급증, 최근 며칠간 드론 사용량 2배로 증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정도 공격을 하다가 점점 이제 공격 그 횟수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고갈된 거 아니냐? 야, 목표가 있어야 공격하지. 레이더 다 뽀겠는데, 눈먼 장님 상대로 살살 놀면서 한 대씩 까는 거지.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16일 동안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향해 최소 3,586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세계 3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맞은 데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오만 순입니다. 이러한 공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가장 논란이 많은 요소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 횟수 감축입니다. 심지어 저명한 주요 분석가들조차 발사 횟수 감소를 관찰하고 이란이 미사일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고 결론 지금 이건 병신이에요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병신이라고. 밥을 먹는데 처음에 배고프니까 헙치고 빡 먹다가 배가 좀 부르면은 한 점 한 점 맛있는 거 골라 먹는 거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서 공격 횟수 감소는 자원 고갈이 아니라 전술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공격 방식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는 과시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에서보다 선별적인 공격 수단 사용으로 전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하여 방공망에 과부하를 걸고 적의 반응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의 주요 변수가 명확해지면 공격 빈도는 줄어들지만 더욱 정확하고 표적화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란이 어딘가에서 입수하고 있는 위성 데이터 또한 이러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발사 횟수 감소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 무기고 상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공격 구조의 변화, 목표 선택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전체 전쟁 전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발사 횟수 통계보다 전술의 진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얘네들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다 만들어 있는 거 다 썼으면 어디선가 또 들어오면 되지. 이쪽 중국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부속을 이렇게 들여와갖고 배도 드나들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기하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거 직전에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 전쟁 이란 그 공습하기 직전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왜일까? 제가 그때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러시아가 이란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둘째, 아마 중국에서 어디 이쪽 어쪽으로 해갖고 막 교통로가 있을 거예요. 이란으로 가는 교통로. 그 교통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충분히 수급받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예? 횟수가 줄었다고 무기가 줄어서 횟수가 계속 만들면 되지 공장에서.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러시아도 계속 만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란은 왜 못하는데. 그래서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아마 주요 통로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통해서 아마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집속탄 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자주 보던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수류탄 정도 타격력을 가진 집속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거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집속탄 많이 보던 거야. 예. 이스라엘 언론 보도 레바논에서 발사된 집속탄이 갈릴리 지역에 떨어진 이건 레바논에서 쏜 거구나. 이란에서 쏜 게 아니야.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시설들이 저녁 내내 드론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거 드론 날아가는 거 보이고 있고요. 요거 이거 C램. 오, 살아있네. C램. 바그다드 또 C램 또 계속 나와. 좀 크게 한번. 바그다드에서 C램의 활동, 드론 쏘는 거 총입니다. 총. 드론 공격 중 하나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떨어지는데 격추 실패야. 격추 실패라고. 예, 그 C램으로 쐈는데 안 맞아갖고 명중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오늘도 미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 쿠웨이트에 있는 기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기지가 또 공격당했다는 위성령 지도가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사우디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이란 공격을 비밀리에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우디나 그 공격당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란한테 미군 기지 있다고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립이 아니고 얘네들도 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짝짝꿍 해갖고 이란이 망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 항공기들이 트랜스폰더를 끄고 비행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따라서 우리는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통해 미군 항공기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F-15E 전투기 세대가 격추된 후 미군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한 미군 항공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서 포착되기 시작했고, 사우디 정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우디가 협조 안 하는 척 하려고 그 비행 그 장치를 우리 여기 있음 하는 그걸 트랜스폰더인지 그걸 끄고 다니다가 아군 격추를 당했대. 그러면 이제 그걸 킨 거야. 우리 아군이니까 공격하지 마자. 그랬는데 사우디가 협조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서방 언론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현재 분쟁 구도에서 결코 중립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홍보팀 패배한 미국 정권에게 이 지역의 모든 미국 산업시설을 철수할 것을 경고하며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산업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 산업시설들은 직접적인 공격과 타격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 이란의 로켓 공격 이후 크네세트 이스라엘 국회에서 의사당 대피령이 내려져서 국회 의사당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속보 영국 기업들이 이라크 마주는 유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여기 너네 우리 적대국 기업들 회사 공장 다 부시겠어. 이런 거죠. 여기 근데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요 녹색 화살표들이 요리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화해갖고 야 이란 우리 너네 공격 안 해. 우리 그냥 중립이야. 우리 좀 지나가면 안 되니? 지나가. 허락받은 배들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놔두고 왜 일로 지나가는 것일까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기뢰를 묻었다. 두 번째 검문. 야 너네 안 좋은 거 뭐 이상한 거 씻는 거 없지 하고 검문을 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추적 장치가 켜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이란 함을 아닌 거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요건데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 섬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기뢰가 묻혀서 피하든지 아니면은 너네 지나다니려면 일로 지나가면 내가 공격할 거야. 이쪽으로 여기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받았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랍에미리트산 원유를 실은 파키스탄의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가라치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AIS를 이란 측 해역을 따라 공개적으로 송출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해협 중앙을 통하는 동상적인 항로를 피하고 이란 영해로 진입했습니다. 이 유조선의 항로는 이란이 자국 영해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 일부 해역 기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이란의 모든 기뢰 부사람을 격파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종류의 배에 기뢰를 실어 해협에 투하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투하하는 기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미국은 알 수 없답니다. 자기네가 기뢰 투하했으니까 하한국 와서 좀 기뢰 제거 작업하다가 이란에 공격당해 갖고 피해 좀 있고 그러면 하한국 여론 이렇게 해갖고 한국의 핵폭탄으로 이란 박살내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또 기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대. 이 사람은 말을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란 외무부는 여러 국가 선박들의 테헤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적대국만 막지 우리랑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 전화 연락하면 우리가 통과시켜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제재의 확실한 해제. 둘째, 중동에서 미군 기지 철수. 셋째, 이란의 동결 자산 반환. 넷째, 달러와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무역 활성화.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하면은 열어주겠다고. 오늘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란산이 안에 화물을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자신이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와 협상 중이라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협상은 개뿔.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호르무즈 해협은 적들에게만 폐쇄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에 연루된 국가들만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브릭스 해협으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서방 국가들은 폐쇄된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제 중국의 원화로 석유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 돈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도 거기 통과할 수 있대. 연락만 해주면 우리는 그 적대국 아님 너네 저 폭탄 이런 거 떨구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통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들에게 개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가담하지 않은 당사자들은 우리 군의 협조와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연락을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미국이 부르면 가서 쪼르르 따라가서 기뢰 제거한다고 하다가 너네 우리가 공격하면은 이란이랑 전쟁하겠어 뭐 이럴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겠죠. 이란 홍해를 겨냥해 공격 개시. 이란 청참모부는 공격 작전 확대를 발표. 이란 여기도 막겠답니다. 여기 예멘 후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막겠대요. 이란이 어떤 식으로 막을까요? 후티를 뭔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막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어쨌든 여기 막겠대요. 이란이. 이스라엘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 방공망이 요격됐습니다. 이거 또 성공한 거랍니다. 보세요. 올라가고 있어. 오, 맞았어. 와,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해. 월드컵 골 들어간 것만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 방공망이 요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요격을 못하면은 막 이거 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요격했다고. 다시 한번. 대박. 그래 가끔 성공도 해야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에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이란은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을 끝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여야 했고 이제는 이란과의 분쟁에까지 휘말리게 하려 한다고 이란 외무부가 비난했습니다. 앞서 키예프는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관종인가? 우크라이나 방송 또 우크라이나에 또 여기저기 공격당한 거 매일 우리가 매일 봤던 거죠. 4년 동안. 우크라이나 여기저기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뭐 자포로제 또 폭발 뭐 연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버스가 폭발했대요. 르비우에서 버스가 폭발했는데 왜 폭발했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요거는 좀 신기한 건데 러시아가 키예프 하늘에 그 군집 드론을 날렸는데 그게 이제
추락한 게 있는데 보면은 그 뭐지 인공지능 그거를 표적 그런 걸 인식하는 그런 표시가 달려 있대요. 이런 게 아마 그런 건가 봐요. 예. 이런 게 떨어져 있대. 키예프에 오늘 아침 키예프에서 발생한 공습 이후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이 도시는 러시아제 란셋 채공용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격 자체뿐만 아니라 독립기념탑 인근에 추락한 드론 중 한 대의 인공지능 탑재를 시사하는 표식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사한 표식은 여러 대의 드론이 서로 동시라놓고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집 작전용 러시아 드론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드론이 메시 네트워크 모듈이나 모바일 메시 네트워크는 그물망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통신을 해갖고 뭔가 그 스타링크 같은 거를 안 써도 되는 그런 거래요. 스타링크에 의존하지 않는 통신 체계랍니다. 모바일 통신을 이용해 작전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공격은 일상적인 공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시험 중인 신형 시스템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시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링크 끊어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다 방법이 있어. 이런 거라는 거죠. 트럼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의무가 없다. 바이든은 완전히 속았다. 네, 러시아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러시아는 지상에서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크라이나라고 나는 이제 협상 끝났고 그냥 진격해서 우리가 원하는 땅 먹을래. 우리 그럴 능력이 돼.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구매한 미국산 무기 납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현재 중동 지역 고객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란 공격으로 인해 대기 목록에 오른 무기는 거의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중동에서 전쟁이 없었더라도 생산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품목입니다. 이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주문했던 무기 우선순위 뒤로 물리고 저 새치기 중동 새치기 허용이요 이런 거랍니다. 왜 이란 분쟁에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왜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란 그 전쟁은 러시아한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관측하면서 이제 미국의 실제 어떤 전력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란이 그 미국한테는 그 우크라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 된 거예요. 예? 이란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괴롭힘을 당할 처지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괴롭혔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러시아 측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뉴스 엄청 하던 데들도 요즘에는 거의 중동전만 얘기해요. 예.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심지어 뉴욕과 시카고에 중국은행 지점을 두고 에너지 분야까지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익 역시 러시아의 이익만큼이나 쉽게 억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미사일 공격 직전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그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어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전쟁의 결과는 트윗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전장에서 당신과 당신의 군대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결정되며 당신은 트윗으로만 그곳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전쟁을 에픽 퓨리가 아니라 에픽 피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대규모 분노가 아니라 대규모 공포.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분노와 공포는 같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약자에게는 분노, 같은 감정인데 약자에게는 분노로 나타나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공포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심리학 책에서 읽었어요. 악시오스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이 저강도 단계로 접어들더라도 중동의 불안정과 미국의 개입은 9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대로 끝내라고 한 거지? 트럼프가 일주일 안에 끝내라고 이스라엘한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론은 아닌데 9월까지 갈 건데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공격하겠다잖아요. 당신이 끝낼 수 없다. 당신이 트위터에 이제 전쟁 끝났으면 한다고 우리가 공격을 멈출 줄 아냐? 그 얘기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네, 트럼프가 배를 좀 파견해달라고 그 기뢰 제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일본조차도 우리는 못 간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기대를 걸잖아요.
트럼프가 쟤는 올지도 몰라 하고 압박을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대놓고 이럴 때는 못 간다고 그러는 게 좋아요. 일본처럼.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남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가스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뭄바이에서는 파키스탄에서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이름이 없네. 카불이 불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아직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공격을 한 건 뭐라고? 이 이란 전쟁하고 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미국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란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의존하는 마가 운동의 상당 부분은 독실한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실하긴 개뿔 사이비. 따라서 대통령 사모진의 핵심 인물들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독교인들과 가톨릭 신앙을 보호해야 한다는 수사를 자주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가톨릭이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럼 둘 다 사이비야.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가톨릭은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가짜야.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는 가짜라고요. 진짜는 가톨릭과 연합을 절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가톨릭이 전혀 중세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시스템, 정책, 교리에서 1.1핵도 후퇴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루터는 왜 종교 개혁을 한 거야?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 가짜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카톨릭하고 뭔가 연합해서 하는 거. 현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 지지 또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인물은 비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그는 십자가 문신을 여러 차례 공개하며 기독교의 침략적 정복을 주장했다. 십자군 이념을 이 십자군이 이제 바티칸 그때 당시 로마죠. 로마 교황청이 이거를 뒤에서 정신적 뭐라고 그래야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돈은 거기 이권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전을 종교전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잖아. 기독교 가톨릭이랑 프로테스탄트가 뭘 하냐. 십자군 전쟁을. 얘네들은 기독교 아니에요. 군사기지를 포함한 현장에서 목사들, 즉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은 더욱 정교하게 활동하며 유대인들이 성지로 돌아와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완전 짬뽕교구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다 모든 걸 짬뽕해갖고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거 짬뽕하는 것처럼 이 후방에 누가 있겠어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애들, 종교통합 운동하는 애들. 걔네들이 그 매트릭스 영화 자금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남은 고농축 6% 우라늄 440kg을 비카치산 지하시설로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설은 거대한 화강암 벙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란에 남은 우라늄은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특히 미국이 B2 스프리 폭격기에 사용했던 대형 관통탄과 같이 강화된 지하 구조물을 관통할 수 있는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시설은 자그로서 잔맥에 위치하며 나탄지의 주요 시설에서 약 1.5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란의 그 나탄즈라는 데는 여기인데 이 도시인지 마을인지 도시 같네요. 여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산 어디를 밑을 뚫어갖고 그 안에다가 핵시설을 이제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관통탄이고 빵카바스타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핵물질이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핵을 한 방 떨어뜨리면 어쩌겠어?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핵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전술핵을 통해서 빵카버스터 소용없으니까 전술핵으로 폭파시켰습니다 하고 전쟁을 끝내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거죠. 이거 이라크의 통신사 나야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적대국 언론 보도 이스라엘 참모총장 에이알 자미르는 6월절 저녁인 4월 1일을 작전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그보다 며칠 앞당겨 종료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까 그 이란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혼자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다. 트위터에 이제는 끝! 우리는 전쟁 끝났으면 그런다고 우리가 공격 안 할 줄 아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4월 1일 날 어떤 식으로 작전을 종료하겠다는 걸까? 어떤 식으로 작전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에 대해 이 분쟁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확실히 끝날 것이라고 시작. 맞죠? 몇 주 안에 4월 1일이면은 몇 주 맞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미국이 원하는 거 더 빨리 끝나는 거. 몇 주 이거는 4월 1일 6월절 직전에 끝나는 거. 어쨌든 몇 주 안에 종식될 거래. 어쨌든 몇 주 안에 끝난다는데 어떻게 끝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기자, 이란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이번 주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래, 물론 가능하지.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야, 이란을 완전히 파괴된다. 뭘로 이란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일까? 혹시 핵폭탄을 테헤란에 떨어뜨려서 사람들 싹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하요미 중동 소식통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이스라엘 제발 일주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내. 그리고 어떻게 끝내냐고. 야, 맞은 놈이 가만히 있겠냐고 맞고서. 막 때려놓고 자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 맞은 놈이 그래 내가 겁나 얻어 터졌으니까 그만 싸우자 맞고 끝날게 그럴까? 아니야, 내가 맞은 만큼 때리고 이자까지 갚아줘야 되겠어.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끝나? 데이비드 sak스, 이 전쟁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며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합니다. 3선 옵션이죠. 야, 이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3선 옵션은 이란 포함 북반구에 있는 전 세계를 다 공격해서 지구 멸망하겠다는 게 3선 옵션입니다. 호주하고 남미 일부분 극히 호주하고 극히 남미 일부분 빼놓고는 이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스라엘의 핵 개발 역사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3선 옵션을 발동하게 되면 이 빨간 부위에 미사일을 쏴서 핵전쟁을 해서 다 지구 공멸하겠다는 게 3선 옵션이에요. 근데 지금 도달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요쪽 멕시코하고 저쪽 캘리포니아 남쪽하고 그다음에 남미의 요쪽 하고 그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요쪽하고 여기 뉴질랜드 요쪽이죠. 그다음에 남극 대부분 여기에 이제 도달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핵전쟁으로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관광객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지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불을 막 싸지르고 있죠. 남미의 파타고니아 거기 살기 좋은 데서 야 이거 관계 없을까? 여기 삼선 오션 하면은 여기로 도망가서 살려는 그런 계획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며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러면 3선 옵션을 발동해서 전 세계 공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우려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터키에 있는 미국 핵무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란은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이 가짜로 펄스 플래그 작전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나온 것입니다. 더커 칼슨이 트럼프가 핵전쟁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커 칼슨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늘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미국이 직접 할까요? 아니면은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도록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낼 거 검토해와라. 그게 그거 같은데 너네가 핵 써라. 서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서로 네가 핵 써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 시작할 때도 서로 네가 먼저 이란 공격해라 그러다가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서로 네가 먼저 공격해 그러다가 그래 그럼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핵 공격도 지금 서로 네가 먼저 핵 무기로 공격해 이런 얘기를 떠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건 미국은 아쉬울 게 없지. 미국은 그냥 몰라 배짱 튕기고 네가 먼저 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이스라엘이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4월 1일이 되겠죠. 예? 하지만 트럼프는 더 빨리 하라는 거고 싫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배짱을 튕길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끝까지 배짱을 튕기고 네가 먼저 해 핵 공격은 나는 하기 싫다 그런 입장으로 나오면 이스라엘은 참다가 4월 2일 6월절 되기 바로 직전 그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은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이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게 이제 사연이 많은 날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해방 기념일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8.15 해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월 1일 직전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 예, 저는 미래이니까 이제 그거를 단언은 못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든 가능성을 의심해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바로 2월 28일, 예? 이 전쟁 시작되던 날, 이란 공습 시작되던 날, 러시아 측 제가 가는 그 정보 채널에 보면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공격을 감행하여 역사상 최초의 초강력 무기 사용 사례인 히로시마 원폭 투하 같은 파괴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소식통한테 다 자기도 들었대. 내부 소식통한테. 근데 이 소식통은 이러한 공격의 목표가 평판 충격, 즉 공포감, 무력감 그리고 기술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목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미 육군은 최첨단 전투 인공지능을 통합한 가장 강력한 차세대 무기 체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쭉 했는데 히로시마 이런 거 좀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 핵 공격을 맞고도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핵 공격을 받고 맞았어. 뭐 이런데 테헤란 말고 경고로 이런 동네 여기 어디야? 테헤란 말고 나탄즈 이런데 여기 핵 벙커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핵물질 숨겨놨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어. 근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해.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테헤란에다 핵 미사일을 날리려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3선 옵션 시작됐다고 착각한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 핵 강대국이 이스라엘에다가 핵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은 있나?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최이응 비음님 감사드립니다.